크리스마스를 맞아 부모님을 만나러 가던 애나는 2,600만 원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직장인이었지만 마음껏 옷을 사고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느라 늘 마이너스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엄청 큰 빚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그녀에게 충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애나는 결심합니다. 자신이 진 빚을 전부 갚아버리겠다고요. 그녀는 소비를 끊겠다고 결심한 후 1년 동안 오직 필수품에만 돈을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비 단식을 시작한다고도 얘기하였습니다. 함께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 어렵다는 말이었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빚을 다 갚았다입니다. 저자 애나 뉴얼 존스는 소비 단식으로 1년 만에 빚을 갚아버린 경험담을 책에 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책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비 단식은 빚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극단의 조치입니다. 소비 단식을 시작할 땐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1년, 3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1년은 습관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겠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좋은 소비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소비 단식을 시작할 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 소비 단식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빚을 갚고 싶어서, 비상금을 갖고 싶어서, 집을 사고 싶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밝힘으로써 행동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고수하고 결정에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돈을 씁니다. 소비 단식을 하려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최근 3개월간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특정한 소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옷을 지나치게 많이 샀거나 외식 횟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값이나 술값에 돈을 많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영역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부분의 지출을 없애야 합니다. 분별 없이 충동적으로 소비했던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예산 세우기는 따분하고 지겹게 느껴집니다. 빚은 혼란과 고통을 상징하기에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왔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빚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금, 주택담보대출금, 마이너스 통장 등등 모든 채무 항목을 정리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목록을 만드는 것은 소비 단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한 후 필요한 것 목록을 만들어 봅니다. 집세, 공과금, 휴대전화 요금, 식비, 보험, 교통비 등은 필요한 것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휴대전화 요금은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며 물과 전기를 아껴 써 공과금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카페, 선물, 옷, 액세서리, 화장품, 외식, 여행, 영화 관람, 실내 장식 용품 등은 원하는 것 목록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될 요소들입니다. 이 품목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생존하기 위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빚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이 물건을 더 원하는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일 선물이나 명절 선물은 해야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 단식을 망치지 않으면서 가까운 사람의 중대한 사건을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저자는 사진 작가이기에 가족 사진을 선물하거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사진을 찍어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소비의 대부분은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편의를 위한 과도한 소비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테이크아웃 음식, 비싼 주차비를 내는 주차장, 모닝커피, 배달 음식, 택시, 미리 잘라둔 과일이나 야채 샐러드 사기. 삶을 쉽게 만드는 소비는 인생을 지연시킵니다. 작은 소비가 모여 큰 지출을 만듭니다. 빚더미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느낌인지 떠올리고
원하는 것들에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쓸 때가 많습니다.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꼭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게 없다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친구를 만나 외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은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누군가의 멋진 자동차나 핸드백, 전자제품은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벤츠를 감당할 여유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 소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저자는 소비 단식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는 차츰 사라지고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녀는 필요한 것 목록을 적은 종이를 펴보았다고 합니다. 발버둥 치지 않아도 집세와 공과금 등 필요한 것 쪽에 있는 모든 항목에 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동안은 소비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패자처럼 느껴왔지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한다. 사람들은 돈이 대수롭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간과 돈의 관계가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 재정 상태가 통제불능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의기소침했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부끄러웠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그런 엉망인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 소비 단식을 함으로써 이 끔찍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가져다 줬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며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소비 단식 덕분에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소비 단식이라는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소비 단식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한 권의 책은 나는 빚을 다 갚았다입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